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청사 건립기금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집인 신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대략 1,000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그중에 반절 정도는 지금 구경찰서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금을 내서 대체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LH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실제 구경찰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500억 정도를 마련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시민에게 비싼 집을 팔아서 시청사 짓는 돈을 대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고통받고 살고 있는 모현 운암 아파트, 이제는 재개발이라든가 정말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어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기후위기 시대인데 우리 시 예산에 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어떤 탄소인지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시책에 맞게 우리 시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고 준비해 갈 것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을 요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북권 노인복지관 문제인데요. 동북권 노인복지관은 2018년 우리 시의 약속대로 한다면 벌써 번듯하게 지어져 가지고 동북권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고 계셔야 될 지금 시기인데 4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뭔가 어디에 지을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동북권의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익산시가 정확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의 이제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국화축제. 이 국화축제가 1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매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를 키워서 중앙체육공원으로 가져와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안 생태습지나 소동공원과 같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전체를 좀 국화동산이나 국화공원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식재하고 대표적인 우리 시의 축제 공간으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 시장님의 의견을 또 듣고 저의 생각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운 잃지 마시고 2022년 여러분들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익산 시민 여러분, 유재구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이명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 예산 심의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에게 직접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익산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째, 신청사 건립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둘째, 익산시 모현 운암아파트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셋째,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넷째, 천만송이 국가축제 발전 방안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비 재정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이제 첫 삽을 떴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그간의 여러 재정 계획에 대해서 계속 안내가 되고 알려진 바는 있는데요. 이제 좀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건립 비용 재정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숱하게 거론이 됐던 것인데 착공이 됐다 보니까 또 더 궁금해하실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원 대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 노후 공공건물 리뉴얼 사업에 신청할 때 그 당시에 정부 청사 기준에 의해서 제출했던 것이 480억이었습니다. 19,000제곱미터에 480억이었고 그것을 일단 우리 공유재산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으로 짓는 걸로 하되 질 때까지 자금은 LH에서 선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세한 숫자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 480억은 개발 이익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확장한 면적이 또 똑같이 19,00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뭐 제가 누차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셔도 많이 다목적 홍보가 홀이나 작은 되셨으니까요. 도서관, 네네. 시민회의실 이런 시민을 위한 공간. 네네. 그러니까 저희 시청을 저희들이 이제 열린 시청으로 이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19,000제곱미터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480억 원이 예산이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지려고 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우리 스스로 넓힌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아닌 우리의 국민재산 부가가치를 높여서 짓는 것이고, 뒤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948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약간의 그 의견 차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시청을 지으면 시민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하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된 948억 자체가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지. 뭐 최초에 원래 그 19,000제곱미터만 지으면 됐는데 나머지 공간은 시민이 원해서 추가된 거지 굳이 없어도 되는 공간이라 사실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 일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에 이제 948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그 이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948억 원의 예산 중에서 대략 저희가 지금 주택도시기금 400억을 차입을 했고 향후에 익산경찰서 부지에 주상복합 어떤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어떤 LH가 이 수익을 내서 우리 시에 그만큼 뭐 대략 한 429억 원 정도를 LH가 우리 시에 뭔가 상환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LH가 지금 이제 그간에도 문제가 많았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 그 익산 경찰서 주상복합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LH가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KDI 타당성 조사에 그때 1차에 통과를 못했을 때 그분들이 정식 제안을 하기를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해서 계획을 좀 보완하면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그다음에 거기 벤처타운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입을 하려고 했때 못했지 않습니까? 그 벤처타운을 같이 집어넣어서 공공성을 높여주면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현재 이제 LH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LH 내부 사정이 좀 뒤숭숭합니다. 왜 그런 건지 조직 개편 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업무조차도 그 과에 계속 배정이 될지 다른 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좀 상당히
좀 방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부하고 LH하고 저희 3자가 MOU를 해서 약속을 한 것이고 예.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계획대로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걸로 보았습니다만은 실무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맡을지 이 업무를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리 시청의 실무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주로 1, 2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파트였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공공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측면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벤처센터도 포함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이제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429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리라고 좀 예측이 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어차피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은 그 돈도 우리 시가 어쨌든 그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벤처타운도 우리가 민간 그 건물을 살라고 했던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그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득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걸로 보는데 다만 그 주거시설하고 전에는 상업시설만 있었는데 이제 업무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세대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큰 줄기는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거 우리가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비용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제 시민들이 이게 또 좀 많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나 벤처센터를 우리가 지으려고 했고 마련하려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429억 정도 확보되리라고 했던 것이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제 말씀은 주셨는데 결국은 다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정확히 원래 429억은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LH가 구익산경찰서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나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수익금이라고 봤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당하게 되는 LH의 이 사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계시는가 이게 좀 저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정말 존경하는 임조 우리 임 의원님, 이명택 의원님 그 부분을 우리 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아시죠? 기회비용. 네, 이게 뭐 기회비용도에 설명해 주시고요.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여기 안 들어가 다른 데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이 여기로 지금 지불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벤처센터도 여기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과 또 LH의 어떤 그 공유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이 시민의 세금은 얼마가 드는 게 우리 자체 재정은 얼마가 드는 것이고 LH의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뭔가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여기서 이 재정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나 벤처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갈 비용이 얼마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효과의 기회비용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명이 시민들에게 이제는 좀 정확히 돼서 첫 삽을 뜬 만큼 시청을 짓는데 얼마의 재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얼만큼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주거 지역이 줄어드는 대신에 업무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좀 변동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그 변경된 거기에 맞게끔 개발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개발 계획을 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정확한 수치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 사업단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도 종전에는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주변 지역이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도 아파트를 개발하면은 충분히 개발 수익이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다면은 거기서 줄어드는 수익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럼 이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제안 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그간의 몇 년 동안도 이 재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정확히 그런 타당성 조사 제출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공유해 주셔서 재정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 이걸 뭔가 계속 어떤 방어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으니까 뭐 이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효과는 이만큼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시민들에게 정확히 재정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너무 의회와 시민들에게 이것이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후에 그걸 좀 정확히 정리하셔서 한 번쯤 브리핑 하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언제 제출돼서 언제 통과될 것인가. 네네. 아마 그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1년에 1월하고 5월하고 9월 세 차례 그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1월 달은 이미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면 5월이고 아니면 9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그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네네. 저도 그냥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전에는 이게 결론이 나기도 힘들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정확히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히 어느 정리를 좀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상 수익이나 변동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계산을 해서 시민들한테 밝힐 것은 밝히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있는 저희 의원들조차도 그 계획을 명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집이 지어지는데 우리들도 지금 그 계획을 모르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중요하게 좀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과정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현 운암 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모현 운암 아파트가 이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가 2014년 9월 11일 날 내려졌으니까 7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현재 뭐 추진 상황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진해 온 상황하고 향후 좀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택 의원님 계속 거기에 우리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2차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이제 나갔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는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주 세대, 거주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그동안 해답을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저희들이 또 지금 만나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난번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다만 문제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 개발도 원하고 보상도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가에 맞는 보상을 원하고. 근데 우리 그 존경하는 이명택 의원님이 그때 주장했던 것이 공영 개발하자 그랬는데 공영 개발하면은 말끔히 정리는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상금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제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개발로 하는 걸로 해서 보상금도 원하는 대로 드리고 그 이후에 또 택지 아파트 개발해서 분양도 하는 걸로 이런 방향을 잡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저희들이 4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 주민들 전부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개발 방향을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100%뭐 찬성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도 나누고 여쭙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은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시장님 지금 취임하시고 6년 동안 그 아파트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주민들을 직접 만나신 적은 여러 번 있나요? 가봤죠. 그래요? 만나도 보고 거기 아파트 들어도 가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만나는 주민들께서는 살고 계시는 주민 현재 한 45가구 주민 네. 대책위는 시장님을 6년 동안 단 한 번 뵌 적이 없다. 시장실에 찾아와서 시에 찾아와서 시장님을 면담한 적은 있어도 현장을 방문해주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서운함도 가지시던데 아마 예,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을 뭐 다 만날 수 있는 건 예, 아니다 그럼요. 보니까 예, 생기는 또 오해일 수도 있는 것 그 같습니다. 편의 저는- 상태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직접 예. 그 기울어진 부분도 봤고 아파트 아니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네, 아파트 안에도 들어가 봤고 예.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제가 좀 더 예. 자주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45가구가 살고 계시고 살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그 임원들은 시장님을 한 번도 그 아파트에서 뵌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께서 이후에 좀 더 챙기실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암아파트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2014년 9월 11일 날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난 후에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졸속 행정으로 이루어진 긴급대피 명령이었다. 대단히 부실한 졸속 행정이었다. 결론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재개발을 원하고 실제 주변 아파트 정도의 시세를 원하는 건 비단 이번에 확인된 게 아니고요. 뭐 거의 1년 전부터도 이미 다 확인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2차 공론화위원회가 하고 엊그저께 3차 공론화위원회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시가 너무 민간업자가 알아서 재개발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그냥 기다려주고 보고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익산시는 뭔가 긴급대피 명령은 내려놓고 그냥 우리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서운함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긴급대피 명령을 내려서 재산 가치는 가치대로 하락을 하고 정신적 고통은 겪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입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또 다른 아파트들은 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3년에 한 번씩 지원도 받아서 이러저런 수선도 하는데 일체 단 하나의 수선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긴급대피 명령 내려놓고 시가 민간업자가 재개발하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들이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민간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행정이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서운함이 너무 커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 너무 7년, 지금 시장님 들어오신 6년이 너무 혹시 이러저런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는 있으나 한편으로 너무 좀 방치됐다고 하는 시민의 서운함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께 말씀을 한 말씀 그렇죠. 주셔야 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원님 계속 거기 관여하고 계시니까 돌아가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2차 공론화위원회하고 3차 위원회 할 때까지는 안전진단하는 기간이었죠. 안전진단하는 기간이었는데 아닙니다, 시장님. 우리 예. 아니 지금 안전진단하는 시간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결과가 그동안에 이제 나와 도출이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LH의 도시 재생 사업을 이걸 풀라고 추진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것도 그 LH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전부 다 이게 그 작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부결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거기도 결국 하다가 이제 그 땅 작업이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 우리 시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하든 공공 개발을 하든 어쨌든 거기에 일정 부분에 회벌은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관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나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해줘서 그 원가를 낮춰줘야 민간 사업자도 원활히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적률도
높여줄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민간 사업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네. 그런 전제 하에 내일 모레 하는 4차 공론화위원회에서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장님께서 이제 금방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103가구의 주민들이 자기가 멀쩡히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예, 그래서 재산권이라든가 뭐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오늘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아까 물론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 진단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방치 수준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일들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가 좀 너무 민간 업자에게만 그냥 던져놓고 너무 오랜 시간 좀 방치했다 이런 여론이 또 있고 서운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동안에 민간 개발 사업자하고 꾸준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분을 설득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고 많은 걸 제시를 했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손을 놓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좀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그 부분만큼은 지금 7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 운암 아파트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마련을 위해서 좀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주셨고 충분히 이러저런 그간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서부 배산, 남부 동산동, 그다음에 중부 황등, 북부 함열, 딱 동북권만 없습니다. 근데 동북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28%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의 3분의 1이 동북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거의 모현동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으로 되게 자가 차량을 해서 이동하시거나, 물론 대중교통도 일부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계신데, 뭐 시장님도 아시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동북권 모든 시도의원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2018년 선거 때. 그래서 하루빨리 바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아까 시장님께서 사과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시도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말 좀 잘 진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선거 2018년 7월에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되고 2018년 12월에 시장님께서 그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7곳 가운데 선정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시정 질문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그 2018년 12월에 2019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의원들도 왜 이렇게 또 늦추느냐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획에 넣으신 겁니다. 2020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10억, 2021년에 88억 확보하셔서 98억 규모로 2022년에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에 갑자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팔봉 2공원에 짓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일방적으로 또 우리 시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획을 철회하고 변경하시더니 그렇게 또 2020년에 또 1년이 갔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1년 후가 되어서 올해 갑자기 또 이편한 세상 아파트 옆에 도시숲에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노인회관까지 동시에 건립하겠다. 한 70억 규모로. 그러면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고, 이것도 또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좀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도시숲을 없애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다시 원점으로 이제 와서 아까 이제 이러저런 앞으로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시장님이 약속하시고 시장님이 계속 어떤 그 계획을 바꾸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 4년이 허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의견이 다 모아져서 새로 지은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6, 7년이 2018년에 그 계획대로 만약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하셨으면 2022년에는 지어지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돼서 23년에는 완공이 되는 준공이 되는 건데 지금대로 하면 2024년이나 돼야 혹시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속에서 민간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하려고는 했을지 모르나 이게 뭔가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 없이 이 계획이 너무 지체돼 버려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먼저 결론부터 예. 말씀드리자면은 시기는 아까 그 오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죠. 네, 그 네,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맞춰놓겠다. 행정 네. 절차를 맞춰놓고 그러고 하반기 추경하면서 그때 건설공사까지 해서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 제가 아침에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예, 예, 예. 근데 그 전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이제 분명히 뭐 오전에는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좋은 공원 속에 좋은 환경에 이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도 그 당시에 지금 그 숲을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용역 결과는 1순위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해주실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쪽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민간 개발 사업자가 그것을 포기를 해서 어떻게 또 분한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 져 놓겠습니다. 놓고 하반기에 예. 추경 드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조금은 의견이 다르고 조금 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2021년 7월에 우리 예술의 전당 1층 세미나실에서 이 공청회가 있을 때 전날 그냥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북권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잖아요. 다음 날 공청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들은 거예요. 그냥 전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17년에 후보지 7곳이 선정이 되는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편한 세상 그리고 또 자이 아파트 뭐 이 사이에 있을 뿐더러 그 주변 여건도 저는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많이 여러 가지 더 들어오고요.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계속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신속하게 하려다가 뭔가 또 다른 탈이 나지 않도록 더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 의회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저희가 지금 족구장 바로 앞에 그 주택으로 돼 있는 곳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 부지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라고 하면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하시고 주차도 편하고 뭐 교통에도 별 다른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없을 수 있는 좋은 후보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열어놓고 좀 뭔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게 신속하게 해주시되 의회나 시민들하고 소통이 또 없이 뭔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은 예. 이미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금년 7월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이 뭐 공청이 해서 세 차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회 2번을 상정했다가 그 부결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쳐놓고 다른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는다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그 여론을 수렴해보자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행정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해당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그 지금 주민들의 관계를 정리해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의견 통일이 안 되면은 그때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여튼 지금 1순위였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2017년에 연구 용역을 한 걸 기초로 해서 4년 후에 그냥 그 1순위였던 곳을 바로 추진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하셨지만 예, 불과 얼마 전에 공유자산이 올라왔을 때 얼마 전에 예,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까 7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뒤에 확인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 장소가 1순위였기 때문에 거기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지금 해온 과정 때문에 어려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천만송이 국가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냥 한 번에 같이 여쭙게요. 그러니까 그 천만송이 국가축제가 이제 18년 동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상당히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상당히 성공하는 축제로 많은 좋은 평가도 받았었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약간 전시 위주로 바꾸고 있고 그러긴 한데요. 이제 이 정도 기간이 됐고 또 그간에 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어떤 화분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중앙체육공원에 항상 옮기는 그 작업을 꽤 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이전을 시키고 하는 어떤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뭔가 대표 축제의 장소로서 새로운 곳을 국화를 고정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곳을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이제 계속 나왔었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보석박물관도 이야기가 됐었고 하는데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할 수 없이 또 중앙체육공원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저는 장소 이전이 필요하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좀 예. 고민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 이명택 의원님께서 지금 국가축제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 듣고 이 자리에 들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용 축제장,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죠. 근데 전용 축제장은 거기에다 국화를 식재해놓고 자연 상태에서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네. 첫 번째는 국화를 품종을 단연생으로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이제 품종 다른 데 국화 축제는 데 저희들이 좀 벤치마크 하려고 그래요. 그런 품종을 일단 구해서 매년 축제 끝나면은 그 장소에다가 그것을 좀 식재를 계속 해나가자. 그리고 몇 년 동안 해나가면 그것이 축적이 되면은 거기다가 그 우리 인공 시설물은 조금만 넣어도 축제장이 빛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3, 4년 정도 최소한 시간을 두고 필요하니라 생각하고 다만 전용 축제장 갖는 문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리가 이제 지금 시내 비 좋은 데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르니까 네, 네. 그런 자리를 꾸준히 저희들이 몇 군데를 관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데 근데 거기에 전제가 드는 것이 또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접근성하고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용 축제장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반 시설이나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그 장소를 하게 되는 문제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이렇게 대온 축제인데 이제 너무 저희가 그냥 익숙한데 그냥 관행적으로 어찌 보면 관성적으로 그 장소를 계속 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하는 저는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히 그 중앙체육공원 너머에 어찌 보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인 곳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더 확장시켰잖아요. 물론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상당히 그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또 한편에 상당히 휴식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축제 때 보니까 그 전망대 쪽 코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더 물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제가 보니까 반려견 데리고 그 물 가까이로 거의 다 내려가셔서 뭔가 이렇게 그 국가축제 오셨던 분들이 그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어가시고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제가 본 분들에게는 안내도 드리고 좀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축제도 좋지만 예. 상수도 보호구역은 어쨌든 현재 저희가 그 자체 정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펜스 예산을 지난 추경 때도 요청을 했고 이번 본예산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의원님은 그렇게 상수 보호구역인데 왜 개방하려고 하냐? 근데 상수 보호구역 그 상수 보호법상 문제 있으면 저희가 화작을 할 수가 없죠. 네. 전국적으로 상수 보호구역을 개방해서 둘레길 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 청평 같은 데나 그 서울 상수 보호구역은 오히려 네. 관광단지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것은 절대 불변의 그 자리가 아니다. 적절하게 상수 보호구역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가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펜스를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펜스 그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안내 요원을 기간제로 해서 몇 명 배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상시 배치를 못해요. 그때는 이제 한 20일밖에 안 되니까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차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전용 주차장 말씀을 하실 때 그럼 그동안 18년 했는데 그 꽃들 다 심었으면은 축제장 하나 됐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그 갖고는 그 국화는 단년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꽃이 피는데 2년만 돼도 꽃이 안 핍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차제에 좀 분명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저희들이 좀 거기 맞는 품종을 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에다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그런 그간의 사정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시사철, 특히 뭐 봄, 여름, 가을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용 축제장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꼭 단연생이 아니어도 가을에는 국화, 뭔가 봄에는 또 다른 꽃, 뭔가 어떤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익산의 대표 축제 장소로서 뭔가 좀 조성이 되는 곳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를 들면 상당히 상징적인 여러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500만 관광 시대도 표방하시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도시가 실제 예부에서도 오는, 그리고 시민들도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공간의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 근데 국가축제가 이왕 성공을 잘했으니 국가축제를 좀 매개로 이용해서 좀 그런 장소를 뭔가 저희가 좀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좀 저는 생각입니다. 약간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저도 했으니까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 예,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들이 대안이 찾아줄 수 있는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질문은 그냥 시간 관계상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 대책 마련 필요성, 익산시 모현호남 아파트 대책 필요성,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 천만송이 국가축제 발전 방안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2021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는 코로나